심화유형 3. 등식이 성립하도록 동그라미 안에 기호 넣기. 다음 식이 성립하도록 동그라미 안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60 나누기 5 동그라미 2 곱하기 7 빼기 20은 6과 같더라. 이럴 때에는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인 뺄셈, 나눗셈을 넣을 수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덧셈과 곱셈을 넣어서 계산해 보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2하고 5가 있을 때 2 빼기 5 안 되죠. 2하고 5가 있을 때 2 나누기 5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뺄셈, 나눗셈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인 뺄셈, 나눗셈을 넣어서 먼저 확인을 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빼기가 들어갈 수 있을까? 나누고 곱하고 빼고 빼는 순서인데 문제는 12에서 14를 뺄 수가 없으니까 이 경우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 뺄셈은 안 되는 거예요. 자, 60 나누기 5, 그 다음에 나누기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2 곱하기 7 빼기 20. 이거는 어때요? 60을 5로 나누면 12, 이것을 2로 나누면 12를 2로 나눴으니까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6, 7에 42, 20을 빼니까 22예요. 계산의 결과가 20이니까 6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안 되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덧셈 뺄셈 확인했으니까 이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맞아요. 덧셈. 얘가 아니면 이제 곱셈을 해보면 되는 거죠. 60을 5로 나누면 12, 2, 7에 14, 더하면 26, 20을 빼니까 6 됐네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더하기를 써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해결됐나요? 이번에는 다음 식이 성립하도록 동그라미 안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알맞게 써넣어 봅시다. 그런데 동그라미가 두 군데 있어요. 그런데 자, 뭔가를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7을 빼서 10이 된 거기 때문에 9 동그라미 16 동그라미 2는 10에다 7을 더한 17과 같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에 어떤 게 들어갈 수 있을까? 우선 앞에 더하기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뒤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 하나가 들어가 주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가 더하기라고 한다면 계산의 결과는 17보다 커져요. 그러면 안 되겠고. 자, 여기가 빼기라고 한다면 9에다 16을 더한 25에서 1을 빼니까 23, 17이 아니죠. 그래서 그 다음 곱하기, 그럼 곱셈이 먼저니까 32, 9랑 더하면 17보다 커지니까 안 되죠. 그럼 이렇게 나누기, 16을 2로 나누면 8, 9하고 8을 더해서 17이 된다. 따라서 앞에서부터 더하기, 나누기를 써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써넣었을 때는 나누기가 먼저 계산이 되고 더하고 빼는 순서, 그래서 10이 되는 거였죠. 문제 해결됐다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다음 식이 성립하도록 동그라미 안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알맞게 써 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우선 1이 되도록 할 건데요. 괄호와 괄호가 보이죠? 그럼 괄호를 계산하고 괄호를 계산하고 마지막으로 요 가운데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이 나온다라는 건 같은 두 수끼리 나누면 1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 더하기 4 8이고요. 4 더하기 4가 8이에요. 8을 8로 나누면 1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이 경우만 있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44를 44로 나누면 1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또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4 나누기 4, 그리고 여기도 4 나누기 4. 그럼 얘도 1이고 얘도 1인데 1을 1로 나누니까 1이 되더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정말 다양한 많은 경우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나타내 봅시다. 그 다음 계산의 결과가 2가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과 1을 더해서 2가 되는 경우를 만들어 보겠다. 얘가 1이 되려면 이렇게 나누고 또 얘가 1이 되려면
이렇게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더하니까 1 더하기 1, 2와 같습니다. 라고도 표현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이 되도록 할 것이다. 그럼 크게 생각해 보세요. 괄호 안을 계산하고 그 밖을 계산해서 3이 됐는데 그럼 괄호 안을 계산한 값을 4로 나누어 3이 되었다? 이 괄호 안을 계산한 값이 12가 돼야죠. 그러니까 4 더하기 4 더하기 4, 12를 4로 나누니 3과 같습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6이 되는 경우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럼 6은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것일까? 크게 생각했을 때 4 더하기 2가 6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4 더하기 요 뒤에 걸 계산한 것이 2가 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4랑 4를 더하면 8이죠. 괄호 안을 계산했고요. 8을 4로 나누면 2죠. 4에다 2를 더해서 6이 됩니다. 예를 들어 한 개씩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7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거예요. 그럼 7이 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걸까? 8에서 1을 빼면 7이 된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면 4 나누기 4가 1이죠. 무엇에서? 8에서 1을 뺀다. 그러니까 4 더하기 4, 8에서 1만큼을 뺐더니 7이 되더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9가 되는 경우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엔 8에다가 1을 더해서 9가 되는 경우. 자, 나눗셈 먼저 계산하면 1이죠. 그 다음에 4에다 4를 더하면 8이고 여기다 1을 더해서 9가 되더라.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한번 표현해 보면서 특히 계산의 순서를 잘 따져야 한다는 거 놓치지 말고 식이 성립하도록 알맞게 표현해 보세요.